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로벌 뉴스통신 발행인 권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국가혁명당 예. 허경영 대표를 모시고 뭐 송년 대담 겸 예. 우리 대표님 근황도 좀 여쭤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국가혁명당이 사실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제일 큰 그 목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게 사실은 당명에 있습니다. 네. 국가를 혁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정치를 한 사람들은 네. 국민들이 이제 못 믿겠다.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이 우리의 후손들이 2세들이 네. 도저히 전부 실업자 되겠다. 희망이 없다. 네. 도저히 애들이 장가 안 가는 건 중요한 것도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직업이 없다. 네. 직업이 있어야 장가를 갈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직장이. 그러니까 부모들의 생각은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밥을 먹겠지만 네. 내 어린애들은 저게 사람 구실하고 살겠나. 네. 그럼 이 모든 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정치인이다.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과 이 정치 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가 이걸 끝난다. 아, 예. 왜? 저출산 엄청나게 위험하거든. 네. 또 그러다가 자살 세계 1위거든. 네. 더 이상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10배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되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 지금까지에 맡겨본 여야 정치는 그나물의 그 밥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네. 정치 바이러스도 차단해야 된다. 정치 바이러스를 차단하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정책 중에서 정치 외교, 경제 복지, 교육 등이 있다 이 말이죠. 위민 정책을 콕 찍어서 좀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주거 문제와 이제 의식주 문제,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건데 안보 문제. 그 중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보 문제보다도 차라리 전쟁이 나서 죽는 게 낫지. 네. 이 도저히 이 남 앞에 수모를 장할 정도로 네. 생활이 어렵지. 예. 적금해야 하고 보험해야 하고 예. 뭐 금년은 살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해약할 게 없어. 내년에는 해약할 게 예. 마이너스 통장에서 융자 받는 것도 어렵고 모든 국민들이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 벌어놨던 거 금년에 다 쓰고 내년에는 이제 적금, 예금, 그 다음에 보험 다 해약하고 네. 이런 사태가 늘어나면서 자살이 급증할 거거든. 내년에. 자,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특별히 통찰력이 있고 미래 예견력이 뛰어난 이제 지도자가 나오면 네. 뭐 이 난세는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죠. 네. 최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호의 승선한 우리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 방향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죠. 어쨌든 내가 대선에 시장에 붙은 다음에 네. 중간에 어차피 대선에 나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가서도 국가 예산을 네.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이 556조 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돈을 70% 전략해서 70% 전략한다. 전략해서 30%만 쓰고 네. 모든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도 판공비 내 개인 돈을 한 100억을 들여서 쓰겠다 이 말이야. 예. 그다음 월급 안 받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판공비도 내 돈 쓰고 월급 안 받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 시 예산을 70% 전략해서 네. 국가에다 돌려준다 이 말이야. 국가에다가 돈을 줘서 네. 국민 배당금 재원을 앞으로 쓰게. 예. 국민 개개인당 150만 원씩 18세부터 네. 죽을 때까지. 네. 그것을 나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말씀하셨는데요.
국가혁명당에서는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 나가지만은 그 예비 후보 후보 나가죠. 후보 나가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돼 있죠. 말씀이군요. 네. 두 사람을 내보내지만 네. 서울시장은 내가 나가는 거죠. 예. 허경영 제가 대표. 나가서 예. 이제 시장 선거에서 붙으면 네. 내가 내 돈 월급 안 받고 네. 내가 판공비 한 100억 내 돈 쓰고 예. 내 개인 돈을 쓰겠다. 개인 돈을 쓰시겠다. 국가 이거죠. 살림살이를 전략해서 네, 네.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예. 150만 원씩 줌으로써 모든 가정이 안정이 돼. 그 의식주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과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럼 결혼하면 300만 원씩 나오잖아. 예. 기본 생활이 된다. 기본 생활 되게 해줘요. 되니까 예.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애 낳는데도 그게 굉장히 도움 되겠네요. 애 낳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5천만 원 주고 애 낳으면.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주택 문제는 해결해 주잖아. 그건 당의 2억을 공약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내는 공약은 네. 국민들이 의식주와 출산하고 예. 뭐 이런데 불안이 없게 일단. 예. 그러면 부산에도 지금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부산 나가는 거. 예. 자, 우리가 이제 정치 파트너십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정치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파트너십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뭐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이 혹시 이렇게 언급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있지, 성함? 있지. 있습니까? 지금 뭐 정치 파트너라고 그러면 예. 나는 뭐 지금 그래도 이재명 의원과 저 도지사 현재 지금 도지사. 그런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아하. 나르시즘의 기존 관료 체계에서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예. 뭐 그런 정신이 살아있고 또 실제 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공장에서 일을 일을 해보고 근로자들과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 중소기업의 고통을 그 사람 체험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독학을 해가지고 예. 도시사까지 왔으니까 예. 그 사람은 서민들의 애원을 알고 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런 사람이 뭐 정치권에 있다는 거는 참 그 좋은 현상이지.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느냐, 관전 포인트를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국민들이 우리 이 국민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국가 정책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들은 네. 모두가 물이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가가 새로 대한민국을 새로 창건하는 네. 말하자면 새로 건국하는. 예. 그래서 내가 공약이 헌법 자체를 바꾸니까 네. 네. 국가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헌법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헌법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 메시지를 우리 나는 허경영 대표가 탁 만약에 내가 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다면 네네네. 국민 소득 10만 불을 1년 이내에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1년 이내요? 1년 이내에. 야,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엄청나다. 다른 사람은 그거 한 10년 내다볼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금방 10만 불을 올릴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강의만 해서 네. 1년에 한 50억 종합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하하, 예. 그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하, 그렇죠. 강의만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자 나라로 만드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네. 공동체 의식을 국민들이 못 가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 개인주의로, 극한 개인주의로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네, 예. 저 사람이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다. 이런 너와 나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만 심어줬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저 사람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예. 저 사람이 못 되면 내가 가슴 아프고, 아하. 이런 사람으로 교육이 되어버렸으면, 예. 제대로 심었으면은 우리 국민 예산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걷어 주잖아. 네. 그 556조를 걷어 주면은 그럼요. 그 돈을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다시 그냥 대기업의 공사를 다 발주를 해버려. 아, 예. 무기업자한테 그냥 발주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대건설회사에 발주해버리고 예. 556조가 예. 어떤 식으로 나가냐 지금이 예. 예. 주로 다시 부자한테 걸린 세금을 서민들 위해서 써나가지를 않고 예. 부자들 그 회사로 다시 유턴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대표는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위에서 들어요. 온 비는 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위에서 온 비를 중간에서 비닐로 다 막아가지고 다시 하늘로 뿜어 올리면 됩니까? 땅에 들어가야 비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뭘 생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둔 세금이 예. 서민들 대부분에게 다시 들어가줘야 네. 다시 또 물건을 사고 아, 소비가 일어나잖아. 참 근데 이걸 멋진 중간에서 갈아채게 해버려. 하하 예. 그러니까 이거 나는 어디 도지사인데 정부에서 예산 얼마 몇 조 가지고 왔어. 네. 그게 자랑이야. 잘하요. 나는 또 무슨데 그거 얼마 가지고 근데 그거 이번에 다리공사 하게 생겼어. 예, 예. 다리공사 돈은 건설에서 솔방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경제복지도시라는 것을 만들겠다. 이제 외국인하고 신혼부부나 직장 바로 직장과 주택을 공부하는 이런 것을 한 뭐 저는 100만 호라고 표현했는데 한 뭐 30만 호라도 이렇게 건설을 한다 그러면 대표님 딱 듣기에 어떻게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예. 이 시대가 다양성의 예, 시대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해봐야 돼. 네네. 응? 네. 그런 하나의 뉴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좋군요. 새로운 혁신 도시를 만드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 혁신 도시가 전부 실패했어요. 예. 전부 사장돼 버렸어요. 아 예. 혁신 도시가 전부 도시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야. 예. 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 특수한 뭐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거는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검토해야 가지고. 될 예. 대상이에요. 예.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예, 없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지난 10월 25일 날 별세하셨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뭐 얼마가 낸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제 언론에 나왔지 11조. 않습니까? 11조잖아요. 이게 상속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삼성 경영권 지키기 범 운동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네. 이재용의 주식은 은행에 담보가 돼 있잖아. 아, 무슨 얘기야? 예. 이건희 씨가 자동차 사업하다가 네. 삼성 자동차다가 네.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게 부채로 작용돼 있는 거고 은행에 담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1조가 어디 있나? 만약에 어디에 비자금이 있다면 비자금을 꺼낼 수가 있나요? 세금을 낸 출처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주식을 안 팔아도 되게끔 여러 가지를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거기에 불법으로 우리가 따진 거예요. 네. 국가적으로 보면 그건 안 따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아, 예. 그걸 따지는 바람에 세금 낼 돈이 없네. 하하. 그럼 주식을 판다고 가정하죠. 아하. 그러면 이재용 씨가 주식을 판다면 담보가 들어있으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 만들 수가 없어. 상속세를. 분납하겠죠. 네. 분납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삼성 경영권을 서양 사람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 네. 차이나가 지금 미국 선거에 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런 말이 있잖아. 예. 어쨌든 이런 이 공산권에 뺏길 수가 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안보 측에 삼성의 모든 사업은 국가 안보에 관여된 사업이 많아요. 네. 디지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방위 산업에 관계됐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것을 해외가 가져간다면 예. 미국이 삼성그룹을 주식을 조금 더 가져가 버린다면 예. 뭐 그냥 삼성 경영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글로벌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세수가 줄어들어. 그렇죠. 국가 세수의 40%를 차지하거든 삼성이.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거는 아주 그 스웨덴이 그 어떤 회사 하나 때문에 상속법을 없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도 우리가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 하여튼 하자. 그래서 말씀이죠, 내가 핵심이. 모금을 해서 음. 삼성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대통령 뭐 시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안 나간다면 그 모금도 11조를 해서 네. 나는 11조를 모금할 수가 있어요. 네. 운동을 하면 예. 모금해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지분을 조금만 팔면 네. 외국 지분과 0.1%가 막 이렇게 차이가 네, 있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국가 기업으로 지키자. 네. 이게 핵심이 그 말씀이네요. 11조를 빌려주자.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허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주장했죠. 공개적으로 30년.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상속세 미래에 폐지하자. 이런 일이 올 거다. 아, 미래를 예측하셨다. 예측. 예. 미래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지금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허. 상속세 때문에 많이 넘어. 아, 예. 그래서 토종 기업이 일본은 그 토종 기업을 지키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의 유연성 때문에 토종 기업이 100년 된 기업이 3,000개, 예. 300년 된 기업이 하하. 오늘 오. 300개 하나 되니까 야, 일본은 우리는 100년 된 기업이 하나입니다. 두산 하나. 하나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업이 수명이 평균 20년 뭐 이래요. 네.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죠. 일본은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자에게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거예요. 아, 가업을 잇지 않는 자는 상속세를 받아요. 예. 그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하, 효율적이죠. 이재용이가 예술가가 되가면 난 삼성 관계없어. 너가 다 해. 이러면은 상속세가 나갑니다. 하하. 가업을 안 이으니까. 그런데 난 삼성을 가업을 이어갈 거야. 나는 거기에 부회장이야. 나는 네. 앞으로 경영에 참여하겠어. 이러면 상속세가 폐지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저거 한 그래서 가지. 일본이 잘 되고 있어요. 야, 제가 아는 그 모 국회의원이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몇천억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문 닫아. 준 정부 기업으로 뭐 헌납하다시피 한 케이스가 지금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야, 오늘 허 근데 그 대표님 부모가 말씀 들어보니까, 야, 세금 낼 것도 안 내고 네네네, 그 모은 주식을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아들이 못 가져간다. 그거 일본 법이 났습니다. 하하,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자에게는 상속세 폐지. 예. 어떻습니까? 오늘 참 대단합니다. 자,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말이죠. 후보를 좀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냈죠. 제일 많이 냈는데 전국을 다 호남까지 경상도까지 다 냈어요. 유권자가 수십만 명이 됐었잖아요. 그럼요. 됐었는데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후일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네, 예. 선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가 없다. 알고는 있어요. 네, 네.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일반인이 아니니까. 네, 네. 사실 국회의원이 한 15명은 붙었다고 봐야지. 아,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할 수 말을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거. 내 느낌으로 그만큼 예, 붙었다고 보는데 예. 표가 없어. 그렇죠. 그거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다. 없으나 그거에 대한 답은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예비후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고 왔죠. 그렇게 확실하게 그거는 출마 의사가 있어서 이제 등록하신 그런데 거죠? 지난 총선처럼 해버리면 또 지금 서류 접수 완료됐어요. 네. 접수 완료됐습니까? 이번에 접수 완료한 그걸 좀 보여주시죠, 뭐 카메라. 오늘 이게 몇 번째 접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접수. 그래요. 세 번째 접수. 서울시장 세 번째 접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국가혁명당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국민 배당금 등의 이런 부분을 우리 주주인 국민들에게 배당한다고 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내 정책은 예. 우리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기 대표이사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장관들은 거기 이사다. 그러면 국민들은 전부 거기에 주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5천만 명이 한 주당 14억씩이야. 한 명당. 한 명당 14억씩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예. 왜 우리나라 재산을 7경으로 봅니다. 네. 전체 자산을. 네, 네.
7경으로 볼 때 그 7경을 5천만 명 나누면은 네. 한 사람당 14억 정도. 14억이군요. 그러니까 그 14억을 인구는 그러면 그 연령대는 어디서부터? 한 살부터. 한 5천만 명 살부터? 계산했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14억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그럼 국가를 경영해서 수입이 556조가 들어와 네, 네. 내년에. 예. 그러면 국민한테 먼저 배당금을 준 다음에 예. R&D를 하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잉여자금을 비축하든 예. 연구를 쓰든 예.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먼저 행정부가 다 닦았어. 다 닦았어. 예. 쓰고 국민들한테 모자라면 채권을 발행해. 예. 추가행정 예산을 예, 예, 예. 대통령이 추경이라 그래서. 추경 예산을 채권을 발행하죠. 다시 한국은행에서 걷었어. 예.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국민 한 사람당 14억씩이면 5인 가족이면 한 80억을 국가에 맡겨놨는데 예. 배당금이 없어. 예. 그런데다가 배당금 안 주는 건 좋아요. 네. 멀쩡하게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다음에 팔면 양도세 낼 거 아니야. 네, 네. 그 주택에다가 보유세라고 그래가지고 보유세 또 내고. 자동차고 집에다가 네. 세금을 또 세금 내고. 또 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50%대 있던 걸 갖다가 90%까지 끌어올려서 세금을 두세 배로 높여 재산세를. 예.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금 앵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나는 대통령 시장 선거에서 주 공약이 재산세 안 받겠다. 재산세 안 받. 주택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 두 가지를 폐지한다. 폐지한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세가 4조입니다. 네. 1년에. 1년에 4조인데 서울 시민들 전체 주택 보유세는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는데 그거 안 받겠다. 근데 서울시 예산은 30조입니다. 네. 1년에. 네. 그거 2조 안 받는다 해서 서울시 70% 예산을 줄일 텐데. 예. 그래서 나는 서울 시민들이 돈 많이 내고 싶으면 그냥 다른 후보 찍고 돈 안 내고. 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 지금 이제 평소에 우리 허 대표가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나 일본이나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마한, 진한, 변한 이게 백제신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 마한, 진한, 변한이 이제 합쳐서 대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한이다. 네. 그런데 마한, 진한, 변한이 이제 대한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 이름을 대한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질문하신 그 요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하고 다른 점은 네. 그래도 하나로 뭉쳐 있는 뭉쳐 있다. 대한민국인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이게 막 가족이 아니라 네. 이거를 다시 통일하겠다 남북을 네. 그 통일을 만들었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된다. 절차상. 예. 왜냐? 그렇다면 지금 전 유럽이 몇 개 나라입니까? 유럽 만찬이 30개 넘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에서 쪼개진 거예요. 예. 로마나 페르시아나 예. 마케도니아 예. 이런 나라들이 뭉쳤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했잖아. 예. 거기에 통일부 있는 나라 있었습니까? 지금 유럽 연합을 만들었는데 통일이 됐는데 유럽이 그 30개 나라가 통일부가 각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 이거죠. 내 말은 독일에 통일부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죠. 예멘에 통일부 없었습니다. 네. 월남에 통일부가 없어요. 세계에서 통일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예요. 내가 왜 이거 어리석다고 하냐면은 북한보다 40배 잘 사는 나라가 네. 통일부를 만들었을 때는 예. 북한에는 흡수 통일을 의심합니다. 하하 북한에서는 여기 잘 사는 데에서 안 생각해보세요. 40배로 잘 사는 나라. 근데 독일은 3대 1이에요. 서독이 3배 잘 사는데도 흡수 통일한다고 난리가 났었어. 서독, 동독에서. 네, 동독에서. 서독은 통일부가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통일이 됐죠.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못 살고 난리가 나서 지금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40대 1입니다. 경제 규모가. 네. 그 왜 통일부 만들라고 설치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거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위협으로 보여요. 아, 예. 좋으신 지적. 힘의 원리를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설치면 순수한 결혼이 아닙니다. 아, 예. 이거는 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 이거죠. 그 여자의 라이센스를 노린다거나 그 여자의 재산을 노린다거나 그 여자의 임무를 노리는 어허. 그럼 이런 거를 발산해가면서 연애를 하면은 그 순수성이 있습니까? 네. 그런 동의를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결혼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평소에 우리 허 대표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민간 교류, 민간 순수한 교류. 연애를 하다가 네.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것이지 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음. 문제 있습니다. 네. 뭐 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나 통일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아, 그럼 한번 요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없잖아요. 낮아졌잖아요. 네, 그것도 내가 이거 30년부터 자체를 지금 공약했잖아요. 공약을 하신 부분을 평소에 우리 4.15 총선에도 이런 공약을 하신 부분을 했죠.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좀 짧게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짧게 좀. 예. 우리가 통일도 급한 게 아니고 네. 여성부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 그러면 통일부는 외교부 안에 네. 통일국이 하나 있으면 돼요. 외교부 외교부 안에. 안에. 다른 나라들은 다 그래요. 외교부 안에 통일을 모색하는 국이 하나 있다면 괜찮아요. 자, 여성부는 아니 여성부도 하나의 국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여성부를 왜 별도로 만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네.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 독립된 기관, 검찰이나 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은 기관인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네. 헌법기관이에요. 예.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예. 말이 중앙선관위지 무슨 뭐 일반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기관.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니까 이런 거는 독립돼서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왜 독립합니까? 그래. 왜 독립합니까? 그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타 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족 관계가 이게 많이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뭐 근본적인 대책, 우리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결책이라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과도기입니다. 아, 과도기다. 정신사적 과도기. 네. 그다음에 물질사적 과도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질이 갑자기 발전되다 예, 보니까 과도기, 정신사적으로도 과도기가 생겨버렸어요. 아니 그 불교만 믿고 유교만 믿던 나라가 갑자기 외래 종교들하고 섞이면서 과도기가 일어나요. 예. 뭐 정신사적 과도기, 종교사적 과도기, 예. 물질사적 과도기, 환경사적 과도기. 예. 이렇게 각종 과도기 형태가 나타나니까 네. 전통 가정이 깨지기 시작. 아, 예. 급격히 무너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혼돈이 온 거예요. 네. 세대 간에.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예. 이거를 30년 전부터 주장. 아, 이걸 주장했으니까. 주장했죠. 그 왜 거기 내다본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예. 그걸 나는 굉장히 주장했죠. 예. 국력이다 그게. 이 작은 나라에서는 인구가 국력입니다. 네. 이거 너무 줄여버렸어. 그래서 그걸 30년 전에 내가 주장했죠. 그 대신에 또 국민 배당금 예. 150만 원씩. 150만 원씩. 이걸 18세부터 주니까 네. 결혼을 기피한다거나 여자들이 불안이 없는 거야. 어. 저 남자가 실업자라도 만나면 기본 생활은 300만 원이 나와. 네. 그러니까 아니, 직업이 뭡니까? 이직장이 있습니까? 어. 이래가 노인호자가 내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예방한 거예요. 예방한다. 이거. 대단한 이슈입니다. 내한테 그런 거 참 대한민국이 그런 거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야. 그렇죠. 나중에. 지금 이게 좀 민감한 문제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허 대표님 뵈면 이걸 여쭤볼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표하고 장관이죠. 그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있는데 지금 국가로 봐서는 자꾸 그분들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대통령이다 아니죠, 생각했을 때 아니죠. 조언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네네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주는 이유가 네. 국가에서 녹을 먹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맨날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예. 검찰총장, 예,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예. 서로 삽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예. 그게 무슨 여야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 예. 뭐 보기가 썩 안 좋아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법무부 장관은 실리와 두 가지가 싸웁니다. 신뢰하고 명분하고. 명분하고 싸우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실리와 명분에서 예. 법무부 장관을 유명하게 해주는 사람이 맞죠? 검찰총장을 유명하게 해주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볼 때는 은인이야. 은인이군요. 어차피 임기되면 나가지만은 예. 있는 동안에 그만큼 언론을 타고 유명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같은 은인이 나타나. 아, 감사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 아니 까다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겠어. 그러다. 자, 우리 허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허 대표님 연세를 이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허 대표님이 건강 비결이 어떤가 제가 한번 근데 여쭤보고 건강 싶었어요. 비결이 그러니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라이벌로 싸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서로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 의식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돼요. 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 버렸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위험해요. 네. 이게 서로 견제를 하고 네. 서로 막 이 상대를 막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핑퐁으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서로 대통령도 예, 되고 예, 뭐 그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서로가 해오를 했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가 서로가 공격하는 자라 해서 공격하는 자라고 해서 네, 네. 다 적이 아닙니다. 아, 공격하는 자라고 해서 해서 적이 아니다. 다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닙니다. 아, 예. 친구가 오히려 적일 수가 있어. 아, 친구가. 친구가 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망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적의 말을 잘못 들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이 있으면 대비를 하고 더 잘 되죠. 그래서 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헌법 정신을 헌법을 뭐 나도 이제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 헌법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까지 그걸 그렇죠. 하시고요. 중립적인 예, 지금 이제 그런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고 음. 허 대표님의 건강 비결을 딱 한마디로. 건강 딱 비결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내가 항상 어느 극한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예. 있어요. 법무부 장관도 좋게 보고 네. 검찰총장도 좋게 보고 네. 대통령도 좋게 보고 네. 항상 인간들의 장점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장점만 바라보는. 그게 건강의 비결. 아, 그렇군요. 예, 뭐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럼 누굴 바라볼 때 정당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 그 인간 개인의 예. 장점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절대 남의 단점을 안 봐요. 예. 단점을. 그거는 그러면 참- 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뉴스 통신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개념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건데 뭐 금년 연말을 우리가 보내는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 글로벌 뉴스 통신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갈수록 내년은 더 어려워지고 예. 후내년은 이민년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는 그 이민년이거든. 네. 그 신축년은 내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면초가 네. 뭐 그런 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난세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인물이 대기하고 있어요. 난세 이순신이 나타나듯이 예. 강감찬이가 나타나듯이 네, 네. 뭐 외세 침략 받으면 특수한 두뇌들이 나와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천재지변이라는 위기에 처할 때는 네, 네. 시시한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아, 예. 박정희 대통령의 10,000배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은
1년 이내에 10만 불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특수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예. 그러면 이게 송구영신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수한 지도자가 우리 허경영이가 나왔다. 수도 있네. 그러니까. 그럼 유튜브 허경영 강연을 보시면 알지. 그래 우리 국민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네. 계속 타이타닉 호가 되어갈 거야. 네. 아니 국민들한테 그거보다도 조금 더 딱 그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도. 국가혁명당은 예. 당명 자체가 네. 국민 배당금을 주는 당이다. 네. 국민들의 14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그 돈에 대한 배당금을 주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삶아 먹든 너가 어떻게 해 먹든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허 대표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덕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칠까요? 네, 네. 하여튼 국가혁명당과 관련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좀 이렇게 뭐 문호라고 개방이 좀 돼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허경영이 중요하지 네네. 혁명당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유튜브에서 허경영을 알면은 네네. 허경영이가 국민 배당금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다. 예. 그러면 다 국가적으로도 다 그만큼 골고루 이익이 생겨가지고 국가 순환이 되는. 순환이 잘 되고 국가도 이익이 커지면서 부강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네. 스스로 만든 함정이다. 스스로 만든 함정이. 아무리 천재지변이 와도 네. 천재지변을 이길 지도자를 내리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야. 뭐 외면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마무리하면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허경영 대표 국가혁명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글로벌 뉴스 통신하고도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좋은 것을 응용을 잘 하면은 국가가 또 발전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